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푹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쪽에 있는 외관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이제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을 다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얘기를 이것저것을 많이 듣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가장 애쓰셨던 세대였고 가장 또 고생을 하셨던 세대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정말로 답답한 심정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현재 지금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쵸? 그때도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뭐를 걱정을 했냐? 이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광화문에 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저기 모여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죠. 누군가는 저렇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 거를 보고서 꼰대 같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결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분노까지 조금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너희들이 저분들을 꼰대 같다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을 때 니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하길래 저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꼰대 같다라고 비아냥거릴 수가 있냐. 정말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거는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계속해 가지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라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꼰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도 꼰대라는 말에 긍정적으로 수식어가 붙기가 어렵습니다. 꼰대같이 얘기하지 마라, 꼰대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그 주제가 아무것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기 지금 모여있는 걸까요? 저기 있는 것이 뭐가 당신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자기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기에 모여있는 거겠습니까?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심심해가지고 저기 가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읽어낸 이 나라, 내가 정말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나라, 이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가지고 파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것을 막아달라고 뽑아놨더니만 그 뽑아놓은 인간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조금 서투르다고, 그분들의 행동이 조금 서투르다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럼 내가 가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겠다, 조금 더 세련되게 방식을 바꿔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꼰대 같다, 꼰대 수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세뱃돈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까부냐 이거죠, 그쵸? 맨날 꼰대 같아요, 맨날 꼰대 같아, 꼰대같이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는 쫄쫄쫄 와가지고 그냥 세뱃돈 달라고 하고. 지금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도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신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저도 물론 신세대입니다만, 신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저분들에 대해 가지고 도리어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 가지고 무슨 맨날 꼰대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가 찬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 집회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김문수 전 지사와 전광훈 목사가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그날 선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당과 통합하기 위해 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을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전략 전술과 정당의 강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면서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 전 지사님을 몇 번 만나 뵀습니다만 정말 정치인들 가운데서 손에 꼽는 정말 몇 안 되는 제가 존경에 마다앉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김 전 지사님입니다. 김 전 지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당을 창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지금 총선이 지금 몇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신당을 창단해가지고 이 분열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이기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공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선거 전략적으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염려를 치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보수 분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나 만든다 뭐 하나 한다라고 한다면 야 총선을 생각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꿔서 얘기한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리 원칙보다도 정무적인 판단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면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전 대통령을 쫓아내버렸던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고 김무성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했던 그 짓거리 전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버렸던 것은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짓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수를 썼었죠. 반기문 같은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총선을 이기려고 했지만 안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분열을 하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놈의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실제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길이 있습니다. 에? 우리가 공천 방식을 국민참여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무슨 뭐 정무적인 판단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분열이다라고 묶어가지고 그냥 치우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김 전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게 뭡니까? 자유한국당, 자유라고 하는 거, 그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가지고 언제 어느 순간 어느 시기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 정당은 자유와 가치, 자유의 가치를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확신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대라는 것은 항상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환경에 맞춰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거는 무슨 그냥 이익 집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순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그럼으로써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 그게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지금 자유의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박형준 교수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만,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만, 저는 이분이 과연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를 추구하시냐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공화정, 그거에 대한 생각도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나아가서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깊고 면밀하게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이게 말이 중도지 실제로는 좌클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깊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용호 씨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한 분이 바로 김세현 씨고 나머지 한 분이 이석연 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호 위원장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익히 들어가지고 알고 있지만 훌륭하신 분이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고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분이 지금 공천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반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분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두 가지 포인트. 첫째, 중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두 가지는 바꿔 얘기하면 좌클릭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위기의 순간으로 몰렸던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없으니까, 원리 원칙이 없으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야 우리가 선거를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간에 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이름 하에서 대통령, 자기가 지금 배출한 대통령조차도 쫓아내버렸던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대통령을 쫓아내버리고 배신을 해버리고 총선을 이기겠다라는 그 미명하에서 반기문까지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정무적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원리 원칙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자유한국당에, 아니 언제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해가지고 이 땅에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섰던 당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한 적이 언제였냐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정무적인 판단 말고 보수 우파로서의 정당적 가치를 추구한 적이 있었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뽑으신 8명 가운데서 2사람, 김세연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 김세연 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황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에 걸쳐가지고 국회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 해왔으면서 갑자기 그냥 지난번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김세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공천을 뭘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사람,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분이 헌법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품이 온화하신 분이다?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 희생을 할 줄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 희생을 할 줄은 몰라요. 헌법적 가치를 그렇게 중시한다라고 하시면서 MB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광우병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MB 정부에 대해 가지고 위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서울시장으로서도 당시에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수를 딱 보시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니까 그냥 내빼버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그때 나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쵸?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나가가지고 정치인이 거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으로 타격이 심한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죠? 이분은 그 희생을 안 치렀습니다. 그 희생을 치렀던 사람이 김 전 지사님이에요. 이런 분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헌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만 갇혀가지고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희생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공천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분의 공천의 결과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냥 또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중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이상이 필요한 것이 이상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름 하에서 수많은 또 좌클릭한 사람들을 또 이번에 공천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전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자기가 직접 쫓아냈다라는 원리 원칙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부끄러운 정당으로서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을 안 지려고 또다시 반기문을 불러들였던 것처럼 또 다른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김 전 지사의 이번 신당에 대해 가지고 박수를 쳐드리고 전폭적인 저는 지지를 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